오늘 수학책 114쪽, 117쪽 내용을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선생님이 오늘 배울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정리한 이후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교과서가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설명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풀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도형의 넓이, 특히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도형의 길이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고 넓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어렴풋이만 알고 있었을 겁니다. 어떤 건 도형의 넓이가 넓다. 그리고 어떤 거는 다른 거에 비해서 도형의 넓이가 작다. 이런 식으로만 알고 있었을 텐데 오늘은 도형의 넓이 단위도 알아보고 그리고 정확한 넓이를 구하는 방법도 알아볼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도형의 넓이를 구해보기 전에 왼쪽 그림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그림처럼 초코바가 한 줄에 5개씩 하나, 둘, 셋, 넷, 5개씩 세로로 3줄이 쌓여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 둘, 셋. 그렇다면 이 총 초코바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식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한 줄에 5개씩 총 3줄 이 있기 때문에 5 곱하기 3을 해서 총 15개의 초코바가 있구나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형의 넓이에서도 지금 우리가 썼던 이 식을 쓸 수 있을까요? 똑같습니다. 도형의 넓이를 구할 때에도 우리가 조금 전에 초코바처럼 한 줄에 초코바가 몇 개 있는데 그 초코바가 3줄이 있구나 이 식처럼 똑같이 세워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세워야 할지 우리가 직접 수를 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형에는 가로와 세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초코바처럼 생각을 해보면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5cm만큼의 선분이 세로 3cm만큼 무수히 많이 채워져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언제 여러분 다 그려서 일일이 채워서 그렇게 하기엔 힘드니까 우리가 식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냐?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만큼의 선분이 세로의 길이만큼 무수히 많이 쌓여 있다.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내용을 직접 식으로 세워보겠습니다. 가로는 5cm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로 5cm만큼이 세로 3cm만큼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 곱하기 3을 하면 왼쪽 그림에서 우리가 초코바 한 줄 5개만큼을 3줄을 채웠던 것처럼 마찬가지 가로 5cm만큼을 세로 3cm만큼 무수히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형의 넓이 가로가 5cm, 세로가 3cm인 직사각형의 넓이는 5, 3, 15입니다. 그리고 단위는 어떻게 되냐? 그냥 센티미터를 하게 될 경우에는 센티미터는 길이 단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센티미터를 2번 곱했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오른쪽 위에 2를 써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쓴 이 단위를 제곱 센티미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내용을 응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가로가 2cm, 세로가 3cm인 직사각형이 있다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로 2cm만큼이 세로 3cm만큼 무수히 많이 쌓여있는 거기 때문에 식을 똑같이 세워보면 가로 2cm 곱하기 세로 3cm 계산해서 2, 3은 6 그리고 그냥 센티미터가 아닌 센티미터를 2번 곱했다는 의미에서 제곱 센티미터로 단위를 써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이해했다면 오늘 수업은 사실 거의 끝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럼 교과서 114쪽, 115쪽으로 돌아가 봅시다. 수학책 114쪽, 115쪽 같은 경우는 내용을 조금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지와 슬기는 모양과 크기가 서로 다른 색종의 넓이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넓이를 비교하고 나타내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일단 첫 번째 동그라미, 가나 다 색종이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넓은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눈으로 봤을 때는 가는 가장 작아 보이고 나랑 다 색종이 넓이가 조금 비슷해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나와 다 색종이 중에서는 어떤 것이 더 넓은지.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색종이를 직접 대서 넓이를 비교했을 때 불편한 점을 이야기해 보시오. 나와 다 색종이를 겹쳐보면 아마 이런 식으로 겹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만큼이 남는 거랑 그리고 이만큼이 남는 거랑 과연 어떤 게 더 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2번, 여러 가지 모양을 단위로 해서 한번 넓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나, 다 색종이보다 크기가 더 작은 색종이들, 모양들을 활용해서 과연 이 작은 도형들이 몇 개씩만큼이 들어가는지를 이용해서 넓이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일단은 가도형 같은 경우는 가장 작으니까 건너뛰고 나도형과 다도형을 비교를 해봤을 때 도형 자체는 다가 조금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형을 비교할 때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길다란 직사각형 모양이라든지 또는 원 모양 같은 경우는 여러 개를 썼을 때 겹쳐지게 덮을 수는 없기 때문에 도형에서 완전히 덮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넓이 단위로 사용하기에 알맞은 모양은 위에서 얘기했던 직사각형 또는 원 모양보다는 주변을 웬만하면 채울 수 있는 정사각형 모양을 우리가 넓이 단위로 이용하는 게 좋았습니다. 바로 밑에 내용입니다. 넓이를 나타낼 때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단위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1제곱cm라고 하고 그리고 읽을 때에도 1제곱cm라고 읽습니다. 아까 우리가 수업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정리를 했었습니다. 직사각형의 넓이나 정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각각 가로가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1cm만큼의 선분이 세로 1cm만큼의 빼고 키 들어차 있다.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 1cm 곱하기 세로 1cm 결과는 1이고 cm를 2번 곱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길이 단위인 cm가 아니라 제곱 cm라고 써줍니다. 이게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제곱 cm입니다. 사실 아까 우리가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먼저 배웠기 때문에 밑에 내용들도 훨씬 간단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1제곱cm 단위를 직접 그림 위에 붙여가면서 넓이를 구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지 같은 경우는 가로가 5cm, 세로는 4cm입니다. 지우개 같은 경우는 가로와 세로가 각각 3cm인 정사각형이고요. 자, 그럼 메모지 같은 경우는 넓이가 어떻게 될까요? 네, 가로 5cm 곱하기 세로 4cm 계산해주면 5, 4, 20 제곱cm겠죠. 지우개도 마찬가지로 계산해주면 3, 3은 9 제곱cm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도형의 넓이를 구해봅시다. 정사각형 한 칸의 넓이가 1제곱cm인데 첫 번째 도형은 1, 2, 3, 4, 5제곱cm 두 번째 도형 같은 경우는 6개의 정사각형을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6제곱cm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연수가 수학책의 넓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했던 내용을 복습한다고 생각하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연수처럼 1제곱cm 정사각형을 붙여가면서 직사각형 가나 다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바로 그냥 선생님이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가 같은 경우는 가로가 4cm, 세로는 2cm. 도형 나 같은 경우는 가로가 4cm, 세로는 3cm. 마지막 도형 다 같은 경우는 가로와 세로가 모두 4cm입니다. 마지막 도형 다 같은 경우는 가로와 세로가 모두 4cm입니다. 마지막 도형 다 같은 경우는 가로와 세로가 모두 4cm입니다. 마지막 도형 다 같은 경우는 가로와 세로가 모두 4cm입니다. 마지막 도형 다 같은 경우는 가로와 세로가 모두 4cm입니다.
그럼 직사각형 넓이를 우리가 만약 식으로 구한다고 하면은 4, 2, 8, 4, 3, 12, 4, 4, 16 각각이 다니는 제곱 센티미터일 거고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연수처럼 1제곱센티미터 정사각형을 일일이 붙여가면서 계산을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귀찮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사각형의 넓이를 쉽게 구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번 문제 두 번째 동그라미에 적어주면 됩니다.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가로 곱하기 세로였죠. 그럼 이 식에 따라서 다시 한번 도형 가, 나, 다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가와 도형 나, 도형 다 가로의 길이는 각각 4cm로 모두 같았고 세로의 길이만 각각 2, 3, 4cm로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리고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 직사각형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가로만큼의 선분이 세로 2cm만큼에 가득 차 있다. 이걸 우리가 일일이 칠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곱셈으로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 곱하기 세로. 그럼 도형 가는 8제곱센티미터, 도형 나는 12제곱센티미터, 도형 다는 16제곱센티미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도형 다 같은 경우는 정사각형인데 만약에 우리가 이 도형이 정사각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만 알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세로에 나와 있는 나머지 한 변의 길이도 똑같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정사각형의 넓이를 간단하게 구하는 방법을 식으로 또 나타내보면 한 변의 길이 곱하기 다른 한 변의 길이,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 이렇게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와 같은데 어차피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를 두 번 곱한 것이죠. 마지막 동그라미는 우리가 건너뛰고 3번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이로 주어진 크기 직사각형을 만들고 구해봅시다. 우리는 직사각형을 직접 만들진 않고 이 직사각형들이 넓이만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직사각형 같은 경우는 가로가 21cm, 세로가 27cm라고 합니다. 그럼 곱셈을 해주면 되겠네요. 7, 1은 7, 7, 2, 14 2, 1은 2, 2, 2는 4 합쳐주면 7, 6, 5 567 제곱센티미터입니다. 다음 가로와 세로가 각각 100cm인 정사각형 같은 경우는 그대로 계산해주면 10,000제곱센티미터가 되겠네요. 이어서 익힘책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힘책 74쪽입니다. 1번 문제, 주어진 넓이를 쓰고 읽어보세요. 네, 쓰고 읽어보세요. 2번, 넓이가 8제곱센티미터인 것을 모두 찾아서 동그라미 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은 정사각형 한 칸이 1제곱센티미터이니까 이 작은 정사각형이 8개가 있는 도형을 찾으면 됩니다. 이렇게 4개가 정답이 되겠네요. 3번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도형 가는 도형 나보다 넓이가 몇 제곱만큼 더 넓습니다. 한번 넓이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가는 10제곱센티미터, 도형 나는 5개, 3개, 1개, 9제곱센티미터네요. 1제곱센티미터만큼 더 큽니다. 자, 4번과 5번은 조각 맞추기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물음에 답하세요라는 문제입니다. 4번. 자, 이 4개짜리 도형으로 채워진 부분의 넓이는 모두 얼마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한 칸에 1제곱센티미터니까 이건 4제곱센티미터인데 지금 이 도형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8제곱센티미터겠네요. 다음 5번. 모양 조각이 차지하는 부분의 넓이는 얼마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1제곱센티미터만큼이 몇 개씩 있는지를 직접 계산을 해봐도 되지만 선생님은 이렇게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다란 도형의 넓이를 구하고 그리고 비어있는 부분만큼만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칸에 1cm일 것이기 때문에 가로의 길이는 10cm입니다. 그리고 세로의 길이는 4cm. 그러면은 총 넓이는 10 곱하기 4, 40제곱센티미터일 건데 여기서 4개만큼을 빼주면 36제곱센티미터겠네요.
하나하나 여러분이 직접 계산을 해도 되겠지만 선생님처럼 이렇게 전체를 구한 뒤에 빠지는 부분만 빼서 계산해도 되는 것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6번. 도형의 넓이를 1제곱cm씩 늘리면서 규칙에 따라 그리려고 합니다. 빈칸에 알맞은 도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봤더니 오른쪽이 비어 있었네요.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그 부분이 다시 찼고, 세 번째 도형이 지금 비어 있는데 네 번째 도형은 다시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아마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도형이 그려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첫 번째 동그라미, 1제곱cm가 직사각형의 가로에 1, 2, 3, 4, 5, 6, 6개, 세로에는 1, 2, 3, 4, 4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사각형의 넓이는 6 곱하기 4는 24제곱cm입니다. 2번,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자, 여기서 첫 번째 문제처럼 만약에 도형이 기울어 있다 하더라도 도형 자체는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가로와 세로의 길이만 알면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17cm를 가로로 보겠지만 선생님 저는 4cm를 가로로 보겠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17 곱하기 4를 하던 4 곱하기 17을 하던 어차피 계산 결과는 같기 때문에 여러분이 편한 방법으로 곱셈을 해주면 됩니다. 계산해주면 68제곱cm입니다. 두 번째 문제의 식은 10 곱하기 10은 100. 답도 100제곱cm. 3번입니다. 슬기가 새로 산 필통 윗면은 가로가 20cm, 세로가 7cm인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이 필통은 윗면의 넓이가 몇 제곱cm인지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면이 가로가 20cm, 세로가 7cm. 계산해주면 2, 7에 14, 앞에 있던 0을 그대로 붙여주면 140. 정답은 140제곱cm입니다. 4번부터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직사각형들은 모두 가로의 길이가 2cm이고 세로의 길이만 조금씩 커지는 모양입니다. 넓이도 계산해주면 첫 번째는 2, 2는 4, 둘째는 2, 3은 6, 세 번째 직사각형은 2, 4, 8제곱cm입니다. 그렇다면 5번, 위와 같은 규칙에 따라서 직사각형을 계속 그렸을 때 옳은 문장에 동그라미 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가로가 계속 같은 직사각형을 그리게 됩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두 번째, 세로가 1cm만큼 커지면 넓이도 1제곱cm만큼 커집니다. 아니었죠? 세로가 1cm가 커지면 넓이는 2제곱cm만큼씩 커졌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섯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는 12제곱cm입니다. 자, 보면은 세 번째는 8, 그럼 네 번째는 10, 다섯 번째는 12겠네요. 맞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에 x는 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습니다. 6번, 준기와 연수가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있습니다. 두 친구의 풀이에서 잘못된 곳을 찾아서 밑줄을 긋고 바르게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기,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를 계산하면 돼. 맞습니다. 연수, 직사각형의 넓이는 5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3으로 구하면 돼? 이거 우리 직사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공식이죠. 그럼 연수의 이 식을 정확한 식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준기가 이야기한 식인 가로 곱하기 세로를 써서 5 곱하기 3 이렇게만 바꿔주면 됩니다.